bass louder. 네, 자, 오늘 오늘 저녁 방송을 또 준비를 했는데, 자, 오늘도 이제 알찬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이 뭐냐면, 오늘은, 이제 최근에 이제 11월 달 들어와서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수는 11월 달 들어와서 그렇게 크게 오르는 게 없어요. 하지만, 뭐 지수가 뭐 음봉 나오고 못 간다고 해서 종목이 못 가는 게 아니죠, 그죠? 이럴 때일수록 더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를 했는데, 어떤 걸 준비했냐면 아까 문자 메시지로 다 보내드렸지만 11월 달에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 있죠. 이 종목들이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이 뭐냐면,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했다가 급등을 하는데 급등도 하고 또 시세 연속성도 계속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11월 달에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하기는 하는데 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거랑 다르게 움직여요. 뭐냐면 이 주가라는 게 좀 시원시원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많이 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짚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최근에 이제 지수 모습부터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고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네네. 자, 보시면은 최근에 여기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최근에 어때요? 뭐 옆으로 돌리고 있죠, 그죠? 11월 초에는, 그러니까 11월 첫째 주에는 굉장히 이제 강하게 올라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뭐 두말할 거 없죠, 그죠? 아주 시원하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둘째 주 그리고 요번에 셋째 주는 약간 옆으로 이렇게 좀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이제 신고가가 이제 계속해서 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랑 이제 중국하고 약간 달라요. 미중 무역 협상을 지금 계속 하고는 있는데 이제 중국도 좀 있으면 이제 크게 이제 급등할 자리거든요. 중국은 이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데 뭐 중국의 그쪽이 약간 좀 어떤 그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급등이 나올 텐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무튼 중국 증시는 에너지를 모으고 있고 미국은 신고가를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중간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11월 초에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다가 지금 약간 옆으로 이제 돌리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코스닥 있지 않습니까? 코스닥 지수를 잠깐 보시면 이쪽은 어떠냐면 뭐 11월 초에 여기도 올라왔어요. 올라오다가 지금은 살짝 옆으로 이제 누르고 돌립니다. 근데 잘 보시면 코스닥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뭐예요? 당연히 바이오죠, 그죠? 바이오는 뭐 신라젠이나 HLB 같은 게 최근에 뭐 10월 달에 좀 급등을 했죠. 급등이라기보다는 저는 반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반등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주 중에 일부가 움직였는데 그 바이오주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10월 달에 고점을 찍어 놓고 단기 고점 찍어 놓고 옆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데 21선을 살짝 이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10월 제가 한 20일 전후로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바이오주 그 단기 고점이니까 손대시면 고생하신다고. 근데 그때가 정확하게 고점들이었고 옆으로 지금 막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도 막 이탈하는 종목들이 나오니까 조심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오주를 왜 얘기했냐면 바이오주들이 못 가고 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코스닥을 대표하는 바이오주들이 못 가면 뭐 아예 그냥 수익이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는데 아무튼 이제 지수가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살짝 누르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어떤 종목들이 급등하느냐 앞에서 시황 설명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지수가 올라갈 때는 대형주, 지수가 옆으로 돌릴 때는 개별주가 가는 거예요. 그 개별주들 중에서 지금 가장 열심히 가고 있는 게 뭐예요? 바이오? 아니죠. 뭐겠어요? 실적주? 실적이 좋아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보다 어떤 종목들이 더 많이 가냐?
지금은 대선주하고 그 다음에 전염병 관련주들 있죠.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괜찮아요. 이게 왜 괜찮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11월 달인데 11월 달의 특징이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11월 달은 주가가 추가락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한여름이나 그때쯤에 저점을 찍어 놓고 그 이제 11월 달에는 전저점을 깨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수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개인들의 심리는 1년 중에서 최악이에요. 정말 최악이에요. 네. 제가 전문가 하면서 이제 눈에 겪었던 건데 정말 심리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최악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얘기를 미리 했던 게 뭐냐면 11월 달에 나오는 급등주들, 이 종목들이 그냥 급등하느냐? 아니요. 개인들의 심리가 정말 안 좋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흔들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연말 연초에 급등을 개별주들이 급등을 많이 하는데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11월 달이에요. 8월, 9월 달이 이제 최저점이고 10월, 11월 달은 뭐 하냐면 세력들이 재매집을 하는 구간이거든요. 본격적으로 올리려고 한번 들었다 논단 말이에요. 그때가 11월 달인데 이 11월 달에 그게 그렇게 심합니다. 아주 그냥 뭐 엄청나게 들었다 놨다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개인들이 거의 다 전사하십니다. 다 털려요. 그래서 오늘 그거 좀 막아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아무튼 11월 달은 급등주를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목이 심하게 흔들기 때문에 다 털려버립니다. 지금 저희 방은 뭐 지수가 눌러도 대선주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이낙연 씨 관련주도 급등했죠. 오후에는 뭐가 급등했는지 아세요? 중국에서 이제 흑사병이 그 내몽고 자치구라고 있죠, 그죠? 네, 뭐 네이몽고라고 이제 뭐 그쪽 발음으로 그러는데 중국 그쪽에서 이제 흑사병 환자가 이제 나타났어요. 흑사병 환자.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오늘 오후에는 흑사병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시간에서도 급등했고요. 이 얘기는 조금 뒤에 제가 상세하게 해드리죠. 11월 달이 왜 중요하냐?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들기 시작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주식을 그나마 싸게 살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회를 여러분들 놓치시면 올해 연말과 내년 초에 여러분들 정말 힘든 한 해를 또 보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코스닥 지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래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살짝 꺾고 그냥 계속 올라가죠. 힘이 있는 종목들,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은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개인들은 지금 뭘 걱정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11월 달에 심리가 제일 안 좋다고. 개인들이 11월 달에 뭘 걱정하냐면 어떻게 보면 매년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요.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떨어질 거야 라고 개인들이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이 얘기는 제가 앞에서 많이 했었죠. 근데 오늘 왜 또 하느냐? 종목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네. 근데 실제로는요 11월 달에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전저점을 깨는 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회사에 문제가 있고 불량 기업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많죠. 근데 매집주들은 대부분 이렇게 안 떨어져요. 오히려 아무리 시장이 안 좋다 해도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갑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처럼 말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한마디로 개인들은 이거를 걱정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비관론자들의 얘기를 들으시면 이거에 뇌가 아마 세뇌당해 있으실 거고, 저처럼 긍정론자들 있죠. 팩트를 갖고 얘기하는 긍정론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된 종목들로 수익을 많이 내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회원들도 제가 오늘 잘 들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 12월 달에 도대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자, 예전에 이제 그 가비아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예전에 그 대선주로 한번 이제 크게 급등했던 적이 있어요. 바로 요 자리입니다. 보시죠. 요 자리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그 지금이랑 거의 차트가 똑같아요. 그래서 요걸 갖고 왔는데, 옛날에 실제로 제가 실전 매매 했던 거예요. 매수를 요런 자리에서 했거든요. 나중에 여기서 팝니다. 그러니까 2,000원대 사가지고 2,900원인가 그랬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나중에 7,000원대에서 팔았어요. 네,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겠죠.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 그 이 당시에도 이제 그 증시가 폭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달하고 9월달에 이런 식으로 이제 폭락을 시킵니다. 이때 개인들 아주 난리 났었어요. 그때 진짜 이때 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한강 가신 분들도 진짜 많았어요. 그 정도로 개인들 그때 아수라장이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딱 이제 폭락을 시켜놓고 나서 이제 11월 달에 한번 듭니다. 11월 달이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있는데 뭐냐면 처음에는요 주가 하락을 한번 크게 시켜요. 뭐 해외 증시가 폭락을 했건 국내에 어떤 문제가 있건 일단 한번 폭락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렇게 2단계는 뭐냐면 회복을 합니다. 잘 들어두세요. 나중에 급등하는 종목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가요. 1단계 폭락, 2단계 회복, 3단계가 뭐냐면 재매집입니다. 살짝 이제 들어요. 살짝 드는 게 아니라 확 들었다가 살짝 누릅니다. 네. 거래가 보이기 시작하고 들었다 놓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3단계예요. 3단계는 뭐냐면 재매집하는 겁니다. 네. 신규 매집하는 종목도 있지만 재매집하는 것도 있어요. 이미 매집을 세력들이 해놨는데 부득이하게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재매집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단계는 폭락, 2단계는 회복, 3단계는 재매집,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게 언제 많이 나오냐면 10월하고 12월 사이에 많이 나와요. 종목마다 약간 다 틀려요. 좀 늦는 애들은 1, 2월 달에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조금 늦는 애들이에요. 근데 보통 빠르게 올라가는 것들은 11월 그래서 전후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 당시에도 이제 이 당시에는 9월 달이 저점이었거든요. 지금은요 8월 달이 저점이죠.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11월 달에 종목들이 그러면 들었다 놨다 하면서 바로 가느냐? 바로 안 가요. 바로 가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다 못 간다는 건 아닌데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 뭐 하냐면 상한가 이때는 15%대에 있거든요. 15%일 텐데 상한가 한두 개씩 집어넣어 가지고 들었다가 놉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개인들이 다 털려요. 왜냐하면 직전 고점이나 아니면 특정 매물대에서 부딪힌단 말이에요. 아까 돌멩이님이 아까 질문해 주셨는데 공시가 나왔는데 안 가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이제 좋은 호재성 공시가 나왔는데 안 가요. 안 나왔는데 가든가. 막 사람을 되게 헷갈리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을 이제 혼을 쏙 빼놓습니다. 막 10%, 20% 급등했다가 끝날 때는 이렇게 음봉으로 끝나고 그래서 개인들을 털어버려요. 한마디로 턴다는 얘기예요. 언제요? 11월하고 12월 달에 그게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보시면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엄청나게 흔들었어요. 이 안에 상한가가 2개에서 3개 정도 있어요. 이게 상한가예요. 이건 상한가 좀 가담한 거. 여기까지 포함하면 3개죠. 그리고 없앤다고요. 이게 8년 전이에요. 8년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거보다 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짓을 하고 어떻게 되느냐? 날아갑니다. 이게 결국에 뭐예요? 세력이 매집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칠게. 1단계 폭락, 2단계 회복, 3단계 재매집, 4단계는 뭐예요? 폭등이죠. 이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2배, 3배짜리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칠게 하면 할수록 많이 가요. 자, 머릿속에 그냥 사진을 지금 요 차트를 갖다가 사진을 찍어서 뇌에다가 딱 입력을 시켜놓으세요. 이런 차트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개인들이 다 털려요. 왜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잘못 배우신 분들이 많아요.
요런데 뭐 요런데 있죠. 여기서 거의 다 털립니다. 털리실 때 그 이유가 뭐냐면 내려오면 다시 사야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일단 이 수익을 챙긴 다음에 나중에 다시 사야지. 하지만 그거 아세요? 많이 가는 종목은요 절대로 다시 안 내려와요. 어쩌다가 한번 내려와도 이런 식으로 막 장대 음봉 하나 꽂아 놓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장담하는데 절대로 안 사십니다. 무서워서. 아니 10%짜리 막 이런 음봉을 때리는데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거의 안 산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 하나 더 볼게요. 한 3개 정도 더 보여드릴 겁니다. 인포뱅크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 당시에 많이 갔었어요. 자 보시면 여기에요. 8월 달에 한번 가려고 한번 들었었어요. 쫙 들었었죠. 가려고 했었어요. 실제로 가려고 했는데 아까 이제 가비아랑 똑같은 테마였거든요. 이게 옛날 SNS 대선주였어요. 근데 급락을 해요. 이 회사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이 음봉이 하한가였어요. 이 당시에. 그만큼 시장이 폭락을 했었어요. 인포뱅크는 잘못이 없었어요. 거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괴롭힌단 말이에요. 이게 최근에는 8월 달에 나왔던 폭락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올라가려다가 거래까지 이제 나오면서 올라가다가 실패했죠. 왜요? 증시가 폭락해서. 근데 그 증시는 다시 회복을 하고 올라가거든요. 사람 몸에 상처가 나면 그게 다시 이제 처음에 아프지만 금방 치유가 되듯이 이 종목들도 다시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근데 회복할 때 어떻게 되냐면 아주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게 움직여요. 어떻게요? 요렇게요. 들다가 말아요. 이게 이 당시 상한가 15%라 했죠. 14.7%니까 상한가 가다가 실패했는데 끝날 때 이런 식으로 끝나요. 얼마나 들은 사람 기분 안 좋겠어요. 한 달 지나니까 또 움직여요. 근데 가다가 말아요. 어디에서요? 특정 매물대에서. 이거 세력들이 나가라고 사인 주는 거예요. 세력들이 이런 데서 나가라고 할 때 나가시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흔듭니다. 자, 악고점을 제끼긴 제꼈어요. 아, 오늘은 상한가 가는 건가? 대량거래까지 터졌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끝나요? 끝날 때 이렇게 상한가 찍고 마이너스 3%를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 미쳐버립니다. 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쫙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뒤에 제대로 된 게 나오죠. 이렇게 간다고요. 중간에도 속여요 안 속여요? 한번 해놓고 더 꺾죠. 네. 이런 식으로 그때 많이 갔었어요. 이게 언제예요? 11월달, 12월달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시간을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여기라고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왠지 내 보유 종목이나 내 관심 종목이 이러고 있지 않은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아마 이러고 있을 거예요.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차트도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히 혼자 하시는 분들 여기에서 털리시면 잘해야 본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팔면요 10에서 한 20% 수익 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뒤에 보면 100%, 200%짜리 수익 날 건데 여기서 끝나버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개인들이 거의 여기에서 다 털리세요. 이게 흔드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2개 더 보여드릴게요. 바이오톡스텍. 이거 다 실전 매매했던 겁니다. 바이오톡스텍은 이제 최근 거예요. 최근에 보면 저희 방에서 바이오주를 공략할 때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참고로 저희는 여기에서 사서 매도했다가 또 사고 여기서 다 팔았어요. 매매를 잘했었는데 자 보세요. 언제 들었다나요? 11월 달에 10월 달에 보시면 이렇게 급락 들어와있죠. 11월 달에 한번 들었다가 확 놓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까지 세게 놓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매물대에 가서 부딪히는 척하면서 들었다가 놓는 종목들이 꽤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놓고 어떻게 가요? 나중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상한가 2개만 먹어도 수익이 한 70%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죠?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숨고르기 한번 하고 나서 뒤에서 아까 인포된 것처럼 진짜는 뒤에서 나오죠.
저희가 이게 8,000원대 사가지고 나중에 2만원대에서 팔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가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앞에 이게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만들어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험 많은 사람한테 조언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전문가들이 해드리는 리딩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고려제약. 고려제약이 뭐냐면 요것도 여기 보시면 이게 옛날에 그 치매 국가 이게 정책주였죠, 그죠? 네. 치매 관련주로 급등을 했었는데 급등하기 전에 잘 보시면 11월 달이죠. 네, 여기 보시면 들었다 놓냐, 들었다 놔요. 한번 꺾었다가 다시 1월 달에 한번 들었다 놨어요. 이때는 바이오주들 따라간다고 그렇게 갔었는데 잘 보세요. 요게 뭐냐면요, 11% 급등했다가 이렇게 흘러내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15% 20%씩 급등했다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들이 힘을 빼는 거예요. 나가라 이거죠. 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끝까지 아닌 척합니다. 잘 보세요. 21선 깨트리면서 아, 여기를 못 넘기는구나, 그렇게 개인들한테 인식을 주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간다고요.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11월 달 전후에 흔드는 게 굉장히 심합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죠? 올라갈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뒤도 안 돌아보고 최대한 빨리 감아올려 버려요. 못 쫓아오게. 여기서 매도한 사람이 아, 내가 속았구나, 다시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못 사게 그냥 확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해버립니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11월 달은 결론은 뭐냐면 11월 달은 뭐예요? 들었다가 한번 놔요. 그 여기에서 아까 돌멩이님이 아까 제가 좋은 질문 하셨다 그랬는데, 왜 개인들이 속냐면 주가가 이 정도로 급등을 하잖아요. 10% 20%씩 급등이 나오려면 분명히 뭔가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재료가 나왔는데 올라가다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주가를 이렇게 끌어내리면 개인들이 아, 이건 끝났어 그러면서 여기서 나간다니까요. 다음에 반등 나올 때 팔든가 개인들이 다 정리하고 나가버려요. 그 뒤에 세력들이 그 물량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급등시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죠? 심리가, 개인들 심리가 진짜 안 좋아요. 개인들의 심리가 진짜 안 좋을 때 급등하는 종목이 있어요. 급등하는 테마주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대선주하고 전염병 관련주예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전문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대선주하고 전염병 관련주들을 우리 회원들을 그 포트에 쫙 깔아놨어요. 우리 회원들이 아세요. 오늘 오전에도 이제 대선주 얘기 많이 해드렸지만 전염병 관련주들이 이제 돌 수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미세먼지다. 미세먼지 관련주도 매집을 많이 해놨거든요. 근데 뭐 마스크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저희 방에 꽤 사놨어요. 오늘 오전에는 그러니까 미리 이제 큰 흐름을 알기 때문에 11월달, 12월달 맞춰갖고 이걸 사놓은 거예요. 내년 4월달에 총선이 있으니까 뭐 3월달이나 그때쯤 가서 총선주 하신다는 분들 많은데 아니요, 진짜 사놓으셨어야 돼요. 왜요? 지수가 안 좋을 때, 그때는, 그리고 11월달은 뭐예요? 특히 심리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때는 사람들이 좀 불만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1년 내내 이제 수익 내기 힘드셨을 테니까. 그때 지수가 살짝 옆으로 돌죠? 네, 그러면 항상 급등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불만이 쌓였을 때 급등하는 게 대선주하고, 왜냐면 정권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이니까요. 대선주하고 이제 생명과 관련된 전염병, 뭐 질병 관련주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테마주 중에 약간 좀 어두운 테마주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급등을 해요. 실제로 이제 11월 달에 이제 어떤 종목들을 뿌려놨냐면 10월 달하고 11월 초에 계속 실을 뿌려놨죠. 대표적인 게 보라티알인데, 보라티알은 제가 이거 노출을 안 시켰어요. 저는 지난번에 뭐 남아산업이나 남아토건이나 이런 것들 수익 낸 것도 좀 얘기했었죠. 근데 보라티알은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왜 얘기를 안 했냐면 이게 월요일날 급등을 했어요. 근데 급등해도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왜요? 잘 보시면 거래량이 별로 없었거든요. 전고점을 막 제끼려고 하고 있었는데 거래량이 없어서 제가 여기서 노출을 안 시켰어요.
우리 회원들만 알지 무방에서는 제가 한 번도 얘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이 종목이 뭐냐면 이낙연 씨 관련주예요. 이낙연 씨 관련주가 월요일부터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저희가 10월 한 중순 이후 10월 한 말부터 이제 이 이낙연 씨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이제 매집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12월 21일 날 출연한 게 뭐냐면 이제 보라티알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월요일 날 살짝 한번 얘기했었죠, 그죠? 네. 그때 12월 21일이니까 뭐 추천 나간 지 뭐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죠? 네. 근데 보름 정도 만에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오늘 수익률이 50% 전후가 누적 수익이 나왔어요. 오늘 장중이 29%. 상한가 바로 거의 상한가 찍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호가 차이로 저기 했는데 상한가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누적 수익률이 50% 전후예요. 이게 나왔죠? 보시면 써있죠, 그죠? 이낙연 관련주. 10월 30날은 일주일 정도 지나서 남아산업, 그죠? 이게 다 중기예요. 중기인데 수익이 뭐 보름도 안 되죠, 그죠? 10일, 뭐 2, 3일 만에 종목들이 막 급등합니다. 얼마만큼 대선주를 매집을 잘해놨는지 한번 보세요. 남아산업, 이낙연이죠? 휴림로봇, 11월 6일인데 여기서 보세요. 이낙연, 그죠? 네. 이건 스윙, 단기 스윙으로 나갔는데 오늘 요것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어요. 28%. 그래서 이게 추천가 대비 50% 정도까지 이제 급등을 합니다. 수익률이요. 언제 추천했다고요? 11월 6일이니까 지난주 수요일 딱 일주일 됐네요. 그죠? 네. 대성창투 11월 11일이죠? 이건 언제예요? 이번 주 월요일인데 월요일 아침에 들어갔는데 시초가 공략했는데 그날 17% 급등했어요. 아침에 시초가는 전일 대비 플러스 1%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대로 수익이었죠. 그죠? 네. 이낙연. 남아토고는 기존에 사는 건데 월요일날 팔아요. 이게 뭐냐면 이낙연 관련주를 팔면서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사고 있다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뭐예요? 남아산업 어제 수익 다 확정했습니다. 추천하고 나서 한 10일 정도 만에 80% 수익 났어요. 단기 매매도 참 매력이 있지만 이제 단기 매매를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갖고 수익 내시면 돼요. 추천 언제 나갔어요? 10월 30날. 근데 11월 12일 날. 열흘이죠? 열흘 만에 80%대 수익 났어요. 주말 빼면 사실 열흘도 안 되죠. 그죠? 일주일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8일. 요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거래로 따지면 3일밖에 안 됐는데 TK케미칼, 이낙연 후발주자 다 써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추천한 당일날 23% 급등했어요. 오늘도 급등했고요.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사자마자 급등을 하죠. 그러니까 이낙연 관련주를 공략을 했는데 이거를 왜 했느냐? 총선 앞두고 했느냐?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11월 달에 보통 지수가 옆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들의 심리가 최악이고요. 그때 잘 가는 거 지수랑 상관없이 급등하는 게 대선주라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저도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낙연 관련주였다고 요번에 순서가 그랬어요. 그리고 황교안시주도 올라오곤 있지만 아무튼 이제 이낙연 관련주를 보시면 날짜 잘 보세요. 순차적으로 계속 매집하잖아요. 다 뭐 어떤 건 일주일, 어떤 건 3일, 길어야 열흘 아닌가요, 그죠? 네. 수익이 어때요? 50%, 80%, 50% 막 이러죠. 산 당일날 20% 급등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수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오전에는 대선주 쪽에 그 돈들이 들어와서 종목들을 막 급등을 시켰는데 오후에는 뭐가 같다고요? 흑사병 관련주들이 급등합니다. 중국에서 이제 흑사병이 이제 발병했대. 이게 뭐냐면 옛날에 그 역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예, 돌멩이님 남아산업 수익 엄청 났어요. 일주일 만에. 그죠? 네.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신호탄이에요. 이게 신호탄이라고요. 흑사병 얘기 좀 이따 하고 이거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이게 지금 대선주들이 본격적으로 가려고 키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격적인 상승 나온 게 아니에요. 키를 맞추는데 50%, 80%짜리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빨리 들어오시라고. 이거는 그냥 신호탄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방에서는 이게 수익이 어떻게 나요? 보세요. 지수가 옆으로 누웠는데 오히려 회원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왜요? 수익이 지금 잘 나니까요. 이거를 우연히 그냥 소 뒷걸음질 치듯이 그냥 우연히 수익 내는 게 아니라 11월 달에 어떤 종목들이 급등을 하며
대선 주자 중에서 누가 급등할지 시장을 분석을 하고 파악한 다음에 정확하게 공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이렇게 나는 거고, 문자 보내드린 것 쭉 보여드리지만 어때요? 계속해서 일관되게 추천하죠. 그죠? 네. 다 나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매도세에 나간 것도 보여드리잖아요. 그죠? 네, 쭉. 이거 말고 좀 더 있겠죠. 그죠? 네, 그것들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안 보여드리는 것 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흑사병 얘기했죠. 시장은, 주식시장의 돈은 계속 돌고 돕니다.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개별주들이 계속해서 급등을 한다고요. 지금 이 이낙연 관련주들이 이제 키를 맞추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급등을 했어요. 남아산업은 뭐 상한가도 나오고 그래서 이만큼 급등을 했거든요. 약간 옆으로 돌리겠죠. 그죠? 돌리면서 아직 못 간 후발주자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돈이 한 군데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쪽으로 약간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흑사병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그 백신 관련주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 올라갔어요. 오후 이제 늦은막히 올라갔는데, 시간에서 또 뭐가 급등을 했냐? 흑사병 관련주가 뭐겠어요? 이게 이제 공기로도 이제 전염이 된대요. 기침하거나 그러면 뭐가 급등하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마스크 아닙니까? 백신, 마스크, 아니면 뭐 손세정제 이런 것도 급등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이제 마스크 관련주들이 급등을 또 시간에서 했어요. 저희 방에 이미 깔아놨거든요. 우리 방에는 대선주뿐만 아니라 흑사병 관련주들도 쫙 지금 깔려 있습니다. 우리 방은 항상 대비가 돼 있어요. 이거 말고도 더 준비를 많이 해놨겠죠, 그죠? 요즘에 여러분들 그 종목을 자꾸 압축하려고 하시는데요. 자, 한 말씀 드릴게요. 종목을 지금은 압축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요, 종목을 압축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된다니까.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종목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그죠? 시장이 좋아진 걸 알아요. 종목을 잘 뽑는 사람이 딱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야 될 종목이 넘쳐나요. 50개, 100개가 넘거든요. 그 50개, 100개 다 살 수는 없죠, 그죠? 근데 최소한 1, 20개 이상씩 보인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종목을, 그거를 다 버리고 그 중에서 한 3개, 4개를 압축한다고요? 그게 더 힘들어요. 그냥 한 종목 살 돈 갖고 2종목, 3종목 사면 돼요. 그 아까운 걸 왜 버립니까? 그게 다 대장주들인데. 시장이 조정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는 종목을 압축하는 게 그게 더 힘든 일이에요. 수익이 안 나요, 이렇게 하면. 왜 수익이 안 나느냐? 종목이 돌아가면서 급등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아산업이 어제까지 월요일날 상한가 나오고 어제 뭐 20% 이상 급등을 또 했죠. 오늘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오늘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다른 대선주, 여기 이낙연 관련주 대성창토는 10% 급등했고요. TK케미칼 오늘 급등했고요. 보라티알 오늘 상한가 근처 갔고요. 휴림로봇 오늘 또 급등했단 말이에요. 어제 상한가 간 게, 어제 엊그제 상한가 간 게 안 가고 다른 게 간다고요. 그럼 뭐예요? 테마주들끼리 돈이 휙휙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순환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종목을 압축해서 수익을 내겠다고요? 그게 더 힘듭니다. 저는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는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종목이 넘쳐나는데 테마가 순환이 잘 되는데 그렇게 하면 더 힘들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선주 한다, 아니면 뭐 미세먼지주 한다 그러면 대장주 그냥 2-3개 사가지고요, 그냥 밀어붙여.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으면 됐어요. 저희도 그렇게 했었고요. 근데 그건 언제 그렇게 잘 됐냐면 옛날에 상한가 15%일 때 있죠. 그때는 진짜 잘 됐어요, 그게. 왜냐하면 세력들이 이만큼 올려요. 옆으로 좀 돌려요. 또 가요. 대장주가 돌려요. 또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놓고서 한 2-3개월, 한 5-6개월 쭉 버티면 500%, 1000%짜리 수익 나고 막 그랬어요. 저희도 수익 많이 냈다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방법을 잘 안 써요. 왜요? 시장이 바뀌었으니까요. 시장이 바뀐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상한가가 30%로 이제 바뀌고 나서부터 2015년이죠, 그때. 그 이후로 세력들이 진화했습니다.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바꿔놨어요. 옛날에 점선 잘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 점선 잘 안 나오잖아요. 상한가도 많이 나와야 2개지 3개 이상은 연속 상한가가 잘 안 나와요. 옛날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종목을 압축하면은 이 테마주도 순환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을 압축하시기보다 대장주들만 골라서 포트를 구성하시면 수익이 훨씬 더 극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올라갈 때는 이래서 기쁘고
저 종목이 올라갈 때는 저래서 기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순환매가 돌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계좌에 돈이 빨리 잘 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종목은 그렇게 압축을 하세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매일 수익 나고 싶으시죠? 그러면 평소에 한 5종목 샀다 한 10종목 사보세요. 아, 전 평소에 한 10개 했는데요. 한 15개 한번 해보세요. 매일 즐거우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은 물반 고기반이에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지수가 음봉 나오고 옆으로 흘러내리고 도는데 저희 방에는 계속 매도 사인 나가요. 그리고 매수 사인도 이거에 맞춰서 나가겠죠. 그죠? 네. 추천하자마자 바로바로 수익이 나고 그날 시초가 공략했는데 장중에 바로 17% 20%씩 급등하는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저는 요즘에 장중에 그래서 그런 기법 강의를 많이 해드립니다. 매물대 분석, 이게 진짠지 가짠지 종목 딱 추천주 딱 띄워놓고 세밀하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왜요? 왜 그러겠어요? 회원들 수익률을 극대화시켜 드리려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수가 음봉 나온다고 해서 종목이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11월 달에는 좀 어두운 테마주들이 잘 간다고 그랬죠? 그게 대표적인 게 지수랑 상관없이 올라가는 게 대선주. 그 다음에 연말에 이제 심리도 안 좋은데 날 추워지고 이제 무슨 질병까지 이렇게 돌면요. 항상 그 테마주들이 움직였어요. 옛날에 쭉 얘기해 볼까요? 옛날에 사스, 그 다음에 뭐 에볼라는 우리나라에 터지지도 않았어요. 사스도 마찬가지였고. 사스는 좀 있었군요. 에볼라, 그 다음에 지카 바이러스, 그죠? 그거 저 브라질에서 터졌지 우리나라에 터지지도 않았어요. 잘. 뭐 그때 잠깐 들어오신 분이 약간 걸린 분이 이제 들어오신 분이 있었지만 별로 그런 게 없었다고요. 그다음에 지카 바이러스 뭡니까? 그 다음에 독감, 그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11월 12월 달 뭐 돼지 열병, 예를 돼지 콜레라, 그죠? 뭐 구지역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터지면은 꼭 급등을 해요. 왜요? 시장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방은 이론적으로 쫙 깔아놨고 아까 시간에서도 흑사병 관련해서 급등을 했는데 저희 보유 종목들이 그 시간에서 급등한 종목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뭐 스윙, 중기로 나간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도 우리 회원들은 좋은 수익들이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바깥에 추우시죠? 그죠? 날만 추워진 게 아니라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 마음도 굉장히 추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는 수익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수익이 안 나지? 왜 그러시겠어요? 종목이 뭔가 잘못돼서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종목 가지고 바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리딩을 싹 해드립니다. 보유 종목 중에 안 좋은 것들은 이제 쳐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본인이 좀 손실이 많이 났는데 이 종목은 좀 이제 가져가고 싶다 그러시면 리딩을 해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제 회원이시니까 그 종목들 이제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데 리딩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좋은 종목은 제 추천주가 아니어도 다 제가 가져가라고 해드리고 매도 사인도 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들어오시면은 손절 막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시고 기존에 제 추천주들도 손절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예요? 수익률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보세요. 날짜, 나간 시간, 그죠? 그 다음에 중기였는지 무슨 종목을 누구누구 딱 얘기하면서 추천 나갔잖아요. 그죠? 네, 정확하게 우리 회원들한테 추천 나갔지 않습니까? 시간하고 다 공개했잖아요. 네. 뭐 이거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전문가를 믿으시고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연말 연초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익들을 바로바로 나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도 여기 보셨지만 우리 돌멩이님 보세요. 남아산업 며칠 안 되었고 바로 80%짜리 수익 내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80%짜리 수익이 어떤 건지 아세요? 1000만원 넣어놨으면 1800만원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1800만원이면 뭐예요? 그 한돈 가지고 종목을 2개, 3개 나눠 더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양상입니다. 물반, 고기반. 지수가 음봉에 나와도 저희 방 보유 종목들은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수가 조금만 더 받쳐주고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목들 폭등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뭐 가비아랑 뭐 고려자 이런 거 쭉 보여드렸는데, 자 보세요. 보라테알이 뭐예요? 이게 우리 매집을 이런 데서 했어요.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거래 많은 이런 데서 있죠. 힘들게 매매 안 하셔도 돼요. 저희 방 들어오시면 매수 맥점에서 아주 싸고
편안한 자리에서 추천 나갑니다. 8,000원에서 매수해서 오늘 12,000원까지 갔어요. 12,000원대. 대충 계산하셔도 50% 수익이잖아요. 그죠? 네. 상한가까지 갔었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올려버려요. 이게 재료가 좋고 이제 매집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고점 그냥 제껴버리죠. 이게 이제 신호탄이고요. 아까 휴림 로봇 얘기해드렸는데 차트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휴림 로봇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1월 달에 들었다 놨다 한다고. 들었다 놨다 했어요. 바닥에서. 티가 안 나서 그렇지. 한다니까요. 근데 보시면 양봉이 3개나 쭉 나오면서 올라왔죠. 종목을 추천할 때 제가 항상 뭘 보냐면 그 개별주 같은 경우에 그 갭의 재료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휴림 로봇이 오늘 급등한 이유가 이낙연 관련주 맞아요. 근데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냐면 이 퍼스널 이제 여기 뭐 말 그대로 이제 로봇 만드는 회사인데 퍼스널 로봇 뭐 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요번에 초도 물량이 완판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 굉장히 좋은 호재 플러스 이낙연 관련주 그래서 급등했던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우리 방 회원분들한테 계속해서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빨리 들어오셔서 우리 회원들이랑 같이 좋은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지수가 못 가고 있는데 우리 방 종목들은 불을 뿜잖아요. 그 비결은 뭐냐면 지수가 옆으로 돌 걸 대비해서 미리 종목들을 깔아놓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11월 달에는 항상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몰라서 그랬던 것뿐이죠. 제가 10월 달에 강조 많이 했잖아요. 지수가 바로 올라가면 삼성전자, 옆으로 돌리면 개별주. 그 중에서 누구요? 대손주라 그랬잖아요. 다 얘기해드렸어요. 저희 방은 제가 얘기한 대로 종목들을 매집했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연말 연초 큰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손절이 없는 저희 방으로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쉬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